가을입니다. 가을은 아름다운 슬픔입니다. 그대 떠나며 남긴 슬픔도 붉게 물이 들면 가을일까요? 가을이 그려내는 황홀한 슬픔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정재영님의 시의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플러스 책향기 토론마당의 김정희입니다. 슬픔까지도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을 노래하는 계절. 여름의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갈 즈음 선물처럼 선선한 날씨와 함께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책향기 토론마당은 그레이스 M 조의 작품 전쟁 같은 맛을 다락방 독서 동아리에서 했던 토론 논제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작가 그레이스 M 조는 미국 뉴욕 시립 스태튼 아일랜드 대학 사회학 인류학과 교수로 한국계 미국인 사회학자입니다. 전쟁 같은 맛은 2021년 전미 도서상 논픽션 부문 최종 후보작이고 2022년 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도서상 수상작입니다. 6.25 한국전쟁 후 미군 기지 주변에는 기지촌이라고 하는 미군 상대하는 성매매하는 곳이 있었고요. 한국전쟁 피난민으로 전쟁 후 살아남는 유일한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어머니와 미군의 물자를 제공하던 상선 선원인 22살 연상인 미국인 아버지와의 삶. 혼혈 자녀를 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쫓겨나 미국으로 이민하고 인종차별 속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을 통해 자신의 꿈을,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던 어머니. 치열하게 미국 사회에 도전하며 강한 의지로 생존해 보려 했던 살아온 과정을 부끄러울 수 있는 가족사를 낱낱이 밝히며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사회의 결과물인 조현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도하고 한미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고자 쓴 책입니다. 이제 다락방 9월 토론 논제 소개 및 토론 내용입니다. 총 7개의 논제가 만들어졌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 읽은 간단한 소감. 또 제목, 전쟁 같은 맛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나이가 좀 있으세요. 60대가 보통이고요. 70, 50 이런 나이이기 때문에 1960년, 70년대를 같이 살아와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또 잊혀져 가고 있는 중이지요. 이런 전쟁 후의 사회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 또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유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쟁 같은 맛이란 뭐냐면요. 분유였어요, 분유.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를 돕는다고 미국 구호 물자를 막 보내줬는데요. 쌀, 보리 이런 걸 기대했으나 분유만 몽땅 보냈고요. 그래서 소화력이 없는 한국민들이 굉장히 배탈,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분유를 이 저자인 엄마는 전쟁 같은 맛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제는 이 책을 읽고 6.25 전쟁부터 현재까지의 사건들 중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나요? 특히 전쟁 중, 휴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입양 프로그램 등등에서요. 역시 회원님들 새로 깨달은 것도 많고요. 몰랐던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 전쟁 중 우리는 이제 중공군, 북한군이 무조건 쏘아서 다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고 그랬다고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미군이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네이팜탄으로
무차별 이렇게 쏘기도 했다고 해요. 터트려가지고요. 많은 국민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어서 마음이 아팠고요. 이 전쟁에 200만 명이 실종되거나 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죠. 200만 명.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5만 7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겨우 190가족 833명만 상봉했다고 해요. 또 입양 프로그램에서는요. 역시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달갑지 않은 인구 제거, 혼혈 아동을 단일 민족에 어긋나는 사회 위기로 인식하고 전부 입양을 보내면서 사회에서 혼혈아를 없애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 논제는요. 3장에 나오는 친절한 도시편에서 주인공이 자랐던 셔 헤일리스 지역의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민인가 침략인가.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논제였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요. 젊은 청년들이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특히나 농촌, 건설 현장, 식당, 어려운 힘든 일 곳에는 거의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약간 위기의식도 느끼면서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인구의 몇 %가 다른 민족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민인가 이들이 침략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 주인공도 그 셔 헤일리스라고 하는 곳은 거의 100명 중 3명 정도만이 외국인이 사는 그런 보수적인 곳이었고요. 거기에서 살다 보니 온갖 힘든 일, 인종차별 이야기를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4번은요. 4장에서 엄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엄마의 일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중졸이었어요. 어머니는 사실은 고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 중졸이었고 기지촌 성매매를 하게 되었어요. 또 미국인과 결혼하고 미국 이민 생활을 했고요. 엄마의 요리의 의미, 또 야생 먹거리 채집, 엄마의 자식에 대한 기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논제였는데요. 그때 당시는 기지촌 성매매가 정말 어떤 하나의 출구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미국인과 이민 생활은 또 이 어려운 사회에서 탈출하는 계기였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지요. 또 여기에서 엄마의 요리가 그 외국 생활에서 낯선 환영받지 못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 수입도 얻고 상대적으로 또 평화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산에 들에 많은 먹거리들을 채집하는데 그곳은 거의 채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혼자서 산으로 가서 버섯도 따고 고사리, 블랙베리 이런 걸 막 채집하고 다니니까 거의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했는데요. 블랙베리를 따서 잼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야생 그 버섯 이런 걸 따가지고 싱싱한 버섯을 아주 싼 값에 팔면서 돈을 벌고 하는 엄마의 굉장히 악착스러운 그런 생활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엄마의 자식에 대한 기대. 엄마가 공부하고 싶었지만 식구들, 오빠들 교육시키느라 그런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생 한이 되어서 이 주인공 딸을 통해서 엄마가 원했던 그런 삶을 딸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요. 자, 아무튼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5번째 논제는요. 116페이지 미국과 한국 사회가 엄마에게 진 빚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이 논제는 미국은 엄마에게 이민자들을 돌보지 않은 책임이죠. 그냥 와서 알아서들 견디고 알아서들 버티고 살아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엄마가 음식도 만들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자녀 양육도 막 악착스럽게 하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있었지요. 예, 그걸 방치했던 그런 죄가 있다고 하고요. 한국 사회는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제 몸과 성노동을 바쳤는데 한국 사회가 한 번도 그들에게 수고했다, 감사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혈아동은 주민등록 신청도 못했죠. 그래서 다 해외로 다 내쫓았던 그런 빚이 있는 거죠. 그런 엄마들에게 한을 맺히게 한 죄가 있습니다. 6번째는요. 엄마의 조현병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봅시다. 발병 후 8년 만의 진단과 치료, 약물 부작용, 향정신성 의약품이 감금 통제에 이용되었다. 언어적 환각, 목소리 듣기 네트워크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예, 회원들은 열심히 조현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경험담도 서로 교환하고 했습니다. 발병 후 8년 만에 진단 치료했다는 건 그 당시 미국의 의료계에서요, 이 조현병에 대해서 거의 발전하지 않았어요. 의학적인 치료가. 그래서 분명히 증상은 있는데 진단을 못하고 그래서 8년 만에 겨우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이미 심각해졌죠. 그 진단을 받아서 처방한 그 약이 그런데 굉장히 부작용이 많고요.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 환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감금 통제하는 데에만 이용을 하게 되고요. 약물을 과다 처방을 하게 된 그런 부작용이 엄청난 그런 치료법이었고요. 또 언어적 환각. 이 조현병 걸린 사람들은 혼자 중얼중얼 막 하면서 다녀요. 우리도 예전에 굉장히 길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지금은 거의 안 보이는데요. 이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언어적인 환각, 목소리. 근데 이걸 미쳤다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보다는 그 환자에게 그 언어적인 환각이 들리면 그 목소리를 한번 따라서 해보고 또 녹음도 해보고 기록도 해봐서 그 목소리와 친해져라. 그리고 삶에 한번 통합시켜보는 것. 이렇게 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인정해 줄 때 더 치료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 이 조현병을 저자는 어떤 생물학적인 병이라기보다는 사회가 가난이나 폭력, 권력의 눈밖에 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사회적인 병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가 이런 사회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번째는 325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노동자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요. 멸시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거나 생계 유지하는 건 정당하다. 이분은 굉장히 이런 면에 너그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산업의 필요한 변화는 노동 조건과 성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의 개선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인데, 역시 우리 회원들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1인 가구, 비혼주의가 많아지고요. 또 오래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막 내놓고 권장사항은 아니다. 이런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쟁 같은 맛에 대한 책 소개였습니다. 토론 내내 심각하기도 했고 대립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슬픈 비참한 역사에 가슴 아프고 공감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상사와 꽃 소식이 들리네요. 들판도 감도 노랗게 되어가고 사과, 배, 밤 정말 풍요롭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결과이지요.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